뭐 어려운 얘기는 제가 해야지. 아니 이게 강의랑 연결시켜 보면 그 아쉬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공직자분들과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일을 보면 이 상책장에서 또 움직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붙여진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붙여가는 넘나들면서 뭔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굉장히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 현상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강의가 도시와 공간이라는 맥락 그리고 청년, 노년 저희 강의의 구성에 좀 녹여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 잘하는데? 네, 여러분들 신년이라고 하죠. 신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신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모셨습니다. 소개들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한정란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노인 교육, 노인 자원봉사, 노인 일자리, 세대통합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두루두루 자문도 많이 하고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김석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작업들을 수년간 해왔고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정책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딱딱하니까 제가 재미있게 중간에 끼겠습니다. 헬퍼 공무원 교육원의 이사장, 진행자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의 김미영입니다. 제 전공은 도시계획인데요. 그 중에서도 도시문화 그리고 도시와 공간 문화 정책에 좀 관심을 갖고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오기 전에는 좀 연구원 경험들이 있어서 좀 정책에 대한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의 교수로 있는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가족 관계가 제 전공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 뭐 공부하니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부부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 부모 자식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관계 아닐까 싶네요. 배우자끼리, 그 다음에 부모 자식끼리 어떻게 지내는지 아마 고민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곰곰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 뭐 이런 거지요? 가족끼리 왜 이래? 네. 예,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질.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질의 강의가 어떤 건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께서 좀. 예, 아무래도 제가 이 강의를 처음 기획을 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이라는 이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가 발전이라고 하면 경제 발전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이제 많이 성장하고 사회의 모든 제도나 조직들이 유연화되고 참여의 가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국가 발전이란 게 경제 발전만 추구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제 그랬을 때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환경과 기후의 문제 그리고 국제 관계, 국제 질서의 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이제 그 핵심에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삶의 질의 어떤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의 중요성을 이제 그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을 때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이라고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어려워요. 네. 제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생소하니까 풀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누구든지 알아서 말씀을 잠깐 해주셔도 좋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말 그대로 어떤 개인의 관심, 가치관, 욕구들이 반영된 어떤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기 계신 김석호 교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개인적 차원에서 다르지만 40대 여성 그리고 50대 남성이라고 하는 집단, 계층, 세대별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반영되기도 할 테고요.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넘어서 좀 정신적인 안녕, 정신적인 행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사실 행복이라는 것, 삶의 질이라는 것을 어떤 도시 정책, 도시 철학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민들의 세밀한 욕구, 라이프 스타일들이 정책적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청년, 노년, 가족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사실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이 네 가지 주제의 강의를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비노년이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언젠가는 노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년들이 또 계속 다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워낙 정책 대상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또 정책 중에도 노인을 상대로 하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 강의는 조금 다르게, 기존 접근과는 좀 다르게 가볼 생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청년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이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광역단체장 말씀하셨지만 다 똑같아요. 기업 많이 유치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많이 오게 해서 그들이 살게.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기업이 왜 그 지역에 갑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거기서 왜 이런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만한 인프라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사회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데 왜 청년들은 가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의 주거 일자리 얘기 많이 하지만 청년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계층별로, 집단별로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해외에선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주 4일제 근무제가 실현되는 게 이렇게 아마 오래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랬었을 때 과연 이제 뭐 부부끼리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여가 활동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옛날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실 주말 부부라 해서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일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만 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5년 있다, 10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어떤 미래에 나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게 되면은 본인들의 삶을 좀 계획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수강자라면 저는 아직 청년을 지나서 이제 중년이고 이제 곧 노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청년 세대가 노년을 보는 관점, 노년들이 또 청년을 보는 관점 좀 약간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집단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나를 둘러싼 관습화된 틀, 그리고 나와 이웃, 그 우리에 대한 좀 자화상을 좀
볼 수 있지 않는 기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4개의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애 주기, 그다음에 나의 지금 위치에서만 바라보던 그 관점이 조금 좌우로 상하로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직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공직자들의 아쉬운 점도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누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나요? 뭐 어려운 얘기는 제가 해야지. 아니 이게 강의랑 연결시켜 보면 그 아쉬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공직자분들과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일을 해보면 이 정책장에서 그 움직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부처 간에 넘나들면서 뭔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굉장히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 현상을 중심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강의가 도시와 공간이라는 맥락 그리고 청년, 노년, 가족 저희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이 강의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강의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공직자들에게 아쉬운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 뭐 그 아쉬운 지점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강의의 구성에 좀 녹여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 잘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정책이 입안되거나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관료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겠지만 너무 현안에만 집착해 있는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진 이 과업에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 앞에 다음 단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좀 세상이 굉장히 어떤 영역은 굉장히 빨리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이제 입장에서는 뭐가 아주 확정이 돼서 다들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걸 이제 좀 알고는 계시지만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랬었을 때는 아마 실제 정책을 피시는 분들과 그 정책의 대상자인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사촌 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한테 가족이 아니다고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현상을 모르시는 건 아닌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를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책을 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되시는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달라지시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좀 따라가서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게 쉽지는 않으신가 봐요.